네, 여러 건물주분들 중에서 이 자식분들한테 건물을 좀 무료로 사용하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식이 좀 베니핏을 누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무상임대를 하시다 보면 세법에서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서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한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무상임대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뭐 그냥 무상 주면 이게 서로 큰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겠거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모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라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질문인데요. 보시면요,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이제 보통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보통 그 부모님이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데 이 건물을 증여를 하면 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나 자식 명의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거고, 그렇죠.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까지 해버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무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도 서로 주고받지 않았어도 얘 공짜로 썼으니까 그 임차료에 해당되는 걸 아들한테 준 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토지 소유자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니었다면 얘한테 돈을 받았을 거고, 그럼 소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소득세 안 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증여세, 소득세, 부가세, 거기다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이 나오는. 공짜로 줬다가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잘 아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보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증세법 37조에 나온 규정이고요. 이 규정은 예를 들어 보시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일을 그 증여일로 보아서 이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개시일,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시한 날 기준으로 임대료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을 정하는 금액 기준금액 미만이면 이제 일정 금액 미치면 그거는 뭐 작으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요 요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 동거주택은 제외가 돼요. 부모한테 같이 사는 것까지는 그건 뭐 공짜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이제 과세가 없는데 그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미만이면은 상관없다. 무상으로 사용한 부동산이. 그렇죠. 5년 동안 그 증여된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이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 1년 기준으로는 그 임차료 해당되는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면 이 밑에면 그건 괜찮다. 맞습니다. 거죠? 증여 이익을 그러면 1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증여 이익은 돈 주고받은 게 없는데. 그렇죠. 부동산 가액의 2%를 보통 1년간의 임대 시가로 봐요. 그리고 5년 동안 임대를 했다는 가정하에는 현금 흐름을 5년을 연금 현가 계수로 돌립니다. 역산을 5년 뒤에 2천만 원은 지금 2천만 원 아니니까 줄이려면 연금 현가라는 게 매년 2천만 원 받았다고 해도 현재 그게 1억의 가치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5년 뒤에 받을 2천만 원 지금 기준으로 가치가 작아져야 되니까 그거 반영하면 1년 기준 금액에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년 기준 금액에 연금연가라고 부르는 3.75를 곱해서 5년치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가액은 이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상 임대를 시작한 그 개시일 그 시점에 부동산 가액을 이제 개시 보는 거죠. 시점에 상증법상 평가액을 가지고 부동산 가액은 정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1억이 넘어야 이제 증여 이슈가 생기는 건데 이 1억을 놓고 부동산 가액을 역산을 해보면 약 한 13억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부동산 가액이 1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이라고 하면은 기준시가 기준시가를 되는 거죠. 사용하는 건데 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바로
땅을 샀다면 그때는 그 매입가액이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이게 가격이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진 맞습니다. 않아서 상집배소상 평가액에 해당되는 거에 2%고 여러분이 이 판단은 애매하시면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13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고 어쨌든 부동산 가액을 어느 걸로 네. 평가하든 그거에 13억을 넘지 않으면 요금의 합계가 1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저희가 증여세를 한번 간단하게 네, 네, 네. 계산을 해볼 건데 만약에 부동산 가액이 8억이고 14억이었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그러니까 토지 발생되는지 아까 예로 어머니가 토지를 제공했는데 토지가 시가가 8억이다. 네. 시가가 14억이다. 네. 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적정 임대료는 이제 시가의 아까 앞에 계산한 2%니까요. 걸로 2% 여기 보시면 1,600만 원. 1,600이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연금 현가로 돌립니다. 요거 3.79를 곱하면 5년치의 현재 가치 네. 6천만 원이 되니까 이거는 1억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 전부 다 증여 이슈가 1억이 안 되면 증여가 아닌 걸로 본다. 네. 그러면 세금이 안 나오고 시가가 14억짜리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1억 600만 원. 아까 요 방식으로 하면 2,800만 원 되는 거고 네. 1년에. 그다음에 거기에 3.79 곱하면 1억 614만 원. 1억 넘어갔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억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된 증여세를 거니까 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네. 거예요. 5천만 원 증여해 준 거죠 자식한테. 자식한테 하니까 증여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증여 공제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인 자식한테 5천만 원 공제해 줄 수 있는데 따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여기서 뺄 수 있는 거고 딴 게 있다면 이거 못 빼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세율 10%를 했을 때는 561만 원이 증여세가 좀 살출됩니다. 10%를 내줘야 되는 거죠. 561만 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보통 토지 가액이 뭐 몇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작게 잡은 거고 더 생각보다 많이 나올 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뭐 땅 좀 웬만한 넓은 거 만약에 한 3, 40억짜리 토지를 주고 건물 짓게 했다가 세금 이슈가 생기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 증여세로 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제 사례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네. 요거는 부모님의 건물을 5년간 무상 임대를 했는데 그 금액이 4천만 원으로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1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이슈가 없었는데 이걸 보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증여가액이 그러면 15년 동안 합하면 1억이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이거 15년 동안 증여한 걸 모아봤더니 1억이 넘었다. 그럼 그렇죠. 이것도 증여세를 내는 거냐? 아까 1억이 기준이었으니까. 걸리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새롭게 부동산을 또 임대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이때는 지금 4천만 원으로 보아서 1억이 안 되니까 이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5년이면 5년을 3번 한 건데 이렇게 해서 1억이 넘는 게 아니라 5년 기준으로 1억 아래쪽이면 문제가 없고 그렇죠. 다시 새롭게 그 다음 5년 동안 또 합쳐갖고 증여세 계산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전체 기간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다. 맞아요. 5년이 5년 단위로 한다. 네, 5년이 되는 날을 다음 날에 새롭게 다시 무상 사용.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네. 새로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된 걸로 봐서 다시 5년을 계산해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고 뭐 중간에 1억 넘는 구간을 따로 찾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개시한 날로부터 5년, 그 다음 또 5년 이렇게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증여세 이슈가 일단 네, 없는 거죠. 또 다음 사례인데 그럼 부동산을 무상으로 아니고 좀 저가로 돈 줬으면 예, 되는 거 아니냐.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2%를 이제 부동산 시가 2%를 1년간의 사용 이익으로 그러니까 저가금은 얼마로 한 게 싼 거냐? 난 이렇게 실제로 임대한다 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준되는 저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 시가의 2%로 기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금액은 전체를 이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할 때 시가의 70%, 30% 아래 정도로 세팅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30%보다 적어지면 이제 30%를 넘어서 네. 저기
우리가 계산한 이 적정한 임대료의 70% 밑으로 떨어지면 다 증여세가 되는, 증여 대상이 되는 맞습니다.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 선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와 부가세 문제는 이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아까까지는 이제 자식이 내는 이제 증여세를 그렇죠. 얘기한 거고, 이제 근데 그걸 증여했다는 거는 원래는 부모가 소득으로 얻은 뒤에 증여할 거를, 네. 그러면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를 내고 그 남은 돈으로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바로 주는 바람에 소득세도 안 냈고 네. 증여세도 안 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 소득세법상에서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들어가는데 임대료와 수령한 임대료랑 시가 임대료랑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에요. 그때 소득세법상 시가는 아까 증여세법상 시가랑 좀 다르게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같은 걸 빼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21년도에는 1.2%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가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네요. 그렇죠. 임대료 한 달 임대료 소득세 기준에 부당이익 계산 대상이 됐을 때 기준이 되는 임대료 계산은 네. 상대적으로는 증여세보다 훨씬 낮다. 네. 그리고 부가세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은 임대 용역인 거죠. 그래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 공고를 보지 않냐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야, 여기 공간 좀 써. 친구가 와서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너 여기 그냥 여기 써라. 이러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하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이웃인데 안타까워서 쓰게 하면은 네. 이거는 부가세 공급, 그렇죠. 부가세 내야 되는 게 아닌데 네. 자식한테 쓰게 했으면 명백히 이거는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한테 혜택을 준 거로 봐서 네. 얘는 부가세 내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 보통 증여세가 한번 걸리면 소득세랑 부가세가 같이 한 번에 증여세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너도 소득 있었던 거 신고 안 한 거다. 증여 받은 얘한테 증여해 준 부분을 소득세도 과세하고 부가세도 과세하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무조사 플로우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공시지가 100억짜리 뭐 토지였다. 그럼 여기서 무상 임대를 했을 때는 6천만 원의 일단 임대소득 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상 기준으로 네, 소득세법상 소득세 기준으로. 기준으로 6천만 원 임대소득이 생겨서 종합소득세금 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한계세율이 40%면 이거에 40% 세금으로 더 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실제로 난 받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으로 부가세 10%가 나오는 거죠. 10% 600만 원을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 문제도 생기고 부가세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 보시는 분은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앞에 내용 근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앞에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럼 절세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는 임대 계실 현재 그 부동산 가액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계속 지금 현재 무상 임대 중이시라면 그때 이후로 money되는 다음 날에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가액은 13억 미치였는데 그렇죠. 이제 5년 딱 끝나고 이때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13억을 넘어가면 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부동산의 그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면 이때는 이제 철저하게 그 적정 임대료를 주고 받고 대가 관계를 수반해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대가 관계를 수반하는 거래를 조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서로 주고 받아야 네. 적정하게 적정하게 주고 받아야 이 이슈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또 매입세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거기 관련되는 비용도 까서 인정받아서 세금 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 부가세도 매입세 같은 게 있으면 또 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수익 비용을 잡아주는 게 서로에게 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고 최소 70% 밑으로 70% 선으로 위로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100%부터 30%가 줄어드는 거는 네. 30% 안쪽까지는 그냥 시세에 가까운 거 아니야? 세금 문제까지 좀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럼 어디까지 애매한 거냐라고 했을 때 30%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30%나 싸게 해줬으면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0% 넘어가 버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니까 그거보다 높게 한 80%나 75% 네. 이 정도로 해서 임대료 계산을 하도록 세팅해 놓으시는 게 지금 세금 고민이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그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세까지 복잡해요. 지금 얘기 들으셔도 아마 좀 헷갈리셨을 건데 뭐 하나가 뭐 세금 하나 지금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 같으면 세금이 그냥 세금 하나가 아니고 증여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러분이 고민하시기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으신 것도 헷갈리신다. 그러면 근데 나는 지금 건물을 아니면 토지를 이렇게 자식한테 좀 제공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시면 이런 분들은 정학념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세금을 제일 줄이면서 사실 근데 이제 신고를 그렇다고 임대료 무조건 높게 하면 또 자식이 소득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고 부모 소득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저가 미니마이즈하는 세금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되는 계약 수준이 있어요. 그거를 잘 솔루션을 좀 받으셔야 되고 그 솔루션은 뭐 정학겸 세무사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뭐 네. 직접 하시죠. 저에게 우리 정학겸 세무사께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건물주톡에서 정학겸 세무사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텍스 이슈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